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일에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장하고 검찰총장이 빨리 거취 표명을 해라. 둘 다 지금 책임져야 될 일이다. 그렇죠.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느냐 논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요한 측면이 있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챙기지 못했던 것, 물론 이게 검찰의 관행대로 간 것이지만은 네. 어쨌든 그때 그 뭐 검사장 회의 이런 거 고검장 회의 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심우정 총장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조직을 위해서 명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때리고 민주당은 검찰 때리는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두 기관장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3시에 공수처 폐지 법안 낸다고 기자회견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공수처는 애초에 기형적으로 시작된 그 조직이고 네. 그냥 민주당이 검찰 싫어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수명을 다했다 보기에 제대로 한 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사실 구속 취소 결정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뭐 검찰이 날수를 잘못 계산했다 뭐 이것만으로 취소된 건 아닌 것 같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앞에 검찰이 잘못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그 관행적으로는 저도 처음 보통 듣는 얘기입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는 예, 거는. 그게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공수처의 어떤 수사 적법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은 공수처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그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만든 공수처기 때문에 예, 지켜줘야 되는 기관인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좀 너무 과잉 보호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네. 공수처 좋아하는 국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이제 없애자 해도 대부분 국민들이 호응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냥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했던 것을 뒤엎는 데 있어가지고 수령 무호 요소를 지켜야 되는 그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거겠죠. 예.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건 본인 스스로는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사퇴를 안 하면 탄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탄핵도 그리고 형사 고발도 반대하죠. 심우정 반대하는, 총장에 대해서는. 예. 이분이 뭐 관행대로 한 것 외에는 잘못했다고 할 만한 부분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통감한 자세를 보이면은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정도 제안입니다. 근데 항고를 포기한 거, 즉시 항고 포기하고 보통 항고까지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 더 가둬둘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예. 그게 사실 대세에 영향을 준 요소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또 다시 어차피 제 생각엔 그렇으면 높은 확률로 항고에서도 이게 구속 취소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10일이 또 불법 구금이 되는 건가요? 불법까지는 아니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로 항고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가서 더 비판받을 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여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석방으로 좀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였는데 일단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구속 취소 환영 메시지를 좀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이 재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이런 얘기에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다들 망한 거죠. 다들 망한 건가요? 예, 네. 역동작에 걸린 거죠. 예. 지금 솔직히 탄핵 찬성 또는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안 했던 후보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보면 뭐 무슨 갑자기 비트코인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예. 희한한 행동을 좀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또 구속 취소는 뭐 잘됐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역동작 걸린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에 탄핵을 겪어봤잖아요. 네. 그때 탄핵 때 그때도 대선 주자들이 있었는데 역동작 걸리면은 골 때립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탄핵엔 찬성했는데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후보가 있었어요. 예. 예. 누구죠? 제가 뭐 지금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예. 안 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에 찬성을 한다라고 강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대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역동작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사실 불구속 수사한 게 맞죠. 대통령은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현행범으로 누굴 찌른 것도 아니고 네. 다퉈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맞는 말을 했다가 역동작 걸린 거예요. 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탄핵 찬성하더니만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런 공격을 하고 예. 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야 저거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슬슬 이제 배신자가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와서 슬슬 저러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역동작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역동작이 차라리 밖에 있으면서 걸리면 괜찮아요. 근데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경선을 앞두고 역동작 걸려버리면은 실익이 없는 우왕좌왕처럼 보입니다. 지금 모두가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에는 탄핵에 명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외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저녁에 권성동, 권영세 두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분 정도 이제 차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관저 정치를 좀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관저 정치를 하기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나와가지고 예. 그 구속 취소되면은 저 광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광장에 나올 거다. 네, 왜냐하면 이미 난 탄핵당할 몸 네. 결집이라도 시키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용산 쪽 분위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기각을 다툴 것이기 때문에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가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일반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 대중은 구속 취소됐지만은 그래도 계엄을 이렇게 하고 나라 혼란에 빠뜨리는데 탄핵은 될 것이다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탄핵될 몸 가가지고 선동이라도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탄핵이 안 된다고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예.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차상의 어떤 흠결 문제나 이런 게 좀 해소되지 않는 상태면 탄핵 절차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을 정족수 맞춰서 했고, 예. 그다음 가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지금 이번에 절차에 있어가지고 재판보다도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저는 형사 재판은 이것 때문에 뭐 재수사를 하자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 봅니다. 그것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시간은 좀 늦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하는 선고 시점이. 기일이요? 예. 저는 뭐 요즘엔 이런 비교 질문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어떤 게 좀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냉정히 이재명 대표 선거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그냥 추론이지만은 매주 금요일에 이제 선고기일이 잡힌다라는 게 헌재에 대해서 관례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는 최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님이 만약에 복귀하면은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거고 예.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다음 주가 될 것이고 네.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다음 주가 이제 될 것이고 뭐 이런 두 개 생각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같은 날 선고할 수 있다. 좀 애매합니다. 그건 그건 좀 너무 애매한가요? 왜냐하면 지금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가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예. 그게 사실 국가의 군통수권과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네. 지금 저희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지난달에 채널의 유튜브 국회의사담 네. 김종석 앵커랑 네, 하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이게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밸런스 게임. 허은하 전 대표보다 윤 대통령을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꼽으셔서 이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화제와 논란과 뭐 이런 아니요, 거 그냥 거기 언급된 나왔거든요. 사람이 화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예. 뭐 제가 먹이를 줄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관저로 복귀를 했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은 혹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먼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 좀 아니 본인이 만나보고 보고 싶으면 싶다? 보는 거지. 예. 제가 아까 말했지 역동작 걸리면 안 된다고. 본인이 보고 싶으면 먼저 제안하는 거지. 예. 제가 뭐 이분 봐가지고 제가 뭐 호소인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보면 재밌다는 거지. 뭐 이분을 봐야 될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선택 누가 더 재밌냐라고 했을 때 답인 거지. 제가 처음에 그 탄핵 났을 때 제가 누가 그 BBC인가요? 거기서 한 문장을 표현은 뭐냐 그래서 꼴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지. 제가 이분한테 뭐 삶의 가치를 배울 것도 아니고. 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꼴좋다를요 제가 단순히 조롱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만은 보수 진영 절단 내고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각하 이 정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행보가 가장 빨라요. 네.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셨는데 네. 단독 입후보입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쟁자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예비 경선에서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하던데, 이른바 777 예비 경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의미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선거기획단이 네. 원래 뭐 그 되게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에 때묻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7이 행운의 숫자일 수도 있고, 예. 예, 뭐 보통 7은 좋은 의미로 많이 네, 뭐 쓰죠. 그런 거 제가 옛날에 그 동탄 뛸 때 기호 7번이었는데 네. 저를 염두에 둔 건 하나는 있지만 이번엔 저희 기호 7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특이한 숫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77%의 득표로 후보가 확정되는 뭐 이런 얘기여서, 근데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단독 입후보이니까 네, 네. 어느 정도의 지지율만 받으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독주 이게 너무 이준석을 위한 룰을 만들고 그냥 이준석 혼자 그냥 어차피 후보인데 뭐 이준석 띄우기만 한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띄우기를 했으면 제가 예. 띄움을 당하면 제가 알 텐데 네. 뭐 띄우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사실 이 당이 세워지는 데 있어가지고 당원들이 처음에 올 때도 그렇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준석 보고 온 당원들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냉정하게 다른 분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해가지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창당 이후 1년간의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노력들을 했어야 돼요. 예. 나는 이준석과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네. 나를 보고 이 당원들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와가지고 그래 한번 뭐 경선이나 이런 거 제대로 해보자 이럴 텐데 사실 외람되지만 다른 분들 뭐 하셨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은진 건 더 모르겠죠. 예. 당원도 좀 들어온 바가 모르겠어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어떤 정당에서든지 그런 주류 비주류 갈등 같은 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비주류들이 그 열심히 안 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런 좀 원사이드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 단독 입후보라 아마 후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는 이게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박근혜 대선 때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절차 시작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저희가 뭐 일찌감치? 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저는 그때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확신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고, 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동참하는 거고, 개혁신당의 구성원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선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책 내고 활동하고 계시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뭐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구속 취소는 좀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그리고 언젠가 윤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거죠. 계엄을 막은 게 자랑스럽고, 네. 윤석열은 봤으면 좋겠고, 뭐 탄핵 취소, 그러니까 구속 취소는 정당하고, 예. 그다음 뭐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게 메시지가 이게 튀잖아요, 이게 지금. 예. 예, 그게 그냥 심리 상태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거 이상. 지금 뭔가 어느 한 타겟층을 놓고만 메시지를 내기엔 애매한 상황이니까 보수 지지층도 아니 뭐 겨냥해야 되고 메시지 뭐 보니까 그런 것도 건가요? 있더라고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내가 이겼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예. 부산 금정구는 보수가 진 적이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없는 곳이 예. 없는 곳인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부산 금정이었나요? 그게 그 시체 당선이 거길걸요? 시체 당선이요? 그러니까 출마하신 분이 사실 돌아가셨는데 당선된 곳이 예. 그 부산 그쪽일걸요? 아 그런 표현 근데 써도 되나요? 그게 실제 그때 기사 났습니다. 시체 아, 당선이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예, 표현이 조금 이제 딱 느끼기에는 좀 망자 당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데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동네가 부산의 그 북동부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긴 그런 거여서 아니요 돌아가신 줄 모르고 가족들이 입후보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선거운동 기간 한 번도 안 돌아다니시고 그 예. CEO 분인가가 당선됐던 그. 뭐 어쨌든 그 따져보면은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이긴 건 아닌데 그게 본인의 공처럼 얘기했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총선이랑 뭐 이것저것 다 선거 많았는데 거기서 본인의 업적이 이제
금정목을 당선이면은 예. 그건 좀 위험하죠, 그거는. 예. 그리고 이건 뭐 이준석 의원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검사 정치 스타일, 뭐 까라면 까라는 검사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줄곧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본인은 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떻게 근데 들으셨어요? 이것도 역동작이잖아요. 가진 게 이것도 검사 역동작? 커리어밖에 없는 사람이 나 검사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 전문가라고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 네. 그런 검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 이력이 있긴 하잖아요. 비대위원장도 그건 있고. 진 이력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 이력이 검사 잘한 거 그리고 정치인 해가지고 진 거밖에 없는데 진 여기서 거밖에 이거 검사 이력 다 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해가지고 큰 기회를 얻었는데 진 거 이거를 무기 삼겠다는 게 사실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국회에서의 행보를 보면 저분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조금 오랜만이네, 뭐 생소하네, 뭐 낯서네 이런 표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세미나에 가신 게 사진이 찍히면서 그걸 왜 이제 가셨을까? 그게 예. 김기현 대표가 하는 포럼인데요. 네. 저 원래 회원입니다. 원래 회원이에요. 아 그게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의원들 다 이게 참여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포럼이나 이런 거 국회에서 하는 행동들 아니면 해외 출장도 그렇고요. 예. 보통 그 국회에서 룰이 어떻게 되냐면 2개 당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 국회에서 어떤 그- 모임을 하려면 예, 모임이 아니고 지원 받으려 그러면 지원금 받으려면 그래서 보통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할 거라 예상하지만은 민주당, 조국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우리당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제안이 와요. 근데 김기현 대표랑 저랑 워낙 친하고 머리숱 채워달라는데 당연히 등록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된 거고 뭐 유영원 의원이 하시는 무궁화 포럼 같은 데도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 가시고 예. 또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는 그런 쪽 방송 쪽 포럼도 제가 하고 있고요. 예.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언론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또 너무 일차원적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주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면 나중에 이준석 의원이 대권 준비를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좀 같이 할 수도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너무 그건- 단순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민주당 계열 유튜브에서 계속 그럴 거라고 하고 이제 공격하는 건데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뭐 지난 총선 때 그 똑같은 얘기 계속 많았지만 뭐 단일화를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총선과 대선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총선이 더 다급했죠. 총선 예. 때 단일화가 더 당연히 시급했다. 총선은 그냥 단순 다수가 안 되면 저는 끝나는 거였고. 예. 그러니까 단일화 해가지고 오히려 50%를 넘겨야지만 될 요인이 있었고 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점수가 나와도 성적표가 저한테 득이 되는 성적표입니다. 예. 예. 뭐 어떤 수치를 얻든 간에 그렇죠. 제가 뭐 그게 제 실제 성적표인데 제가 안 받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선이 단일화 요인이 더 크죠. 예. 뭐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셨던 조갑재 네. 대표도 이준석 의원은 완주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시던데 네. 뭐 지금 말씀이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원래- 성적표를 받아봐야 원래 된다. 방송가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안색 안 좋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예. 무슨 막 자기가 이준석을 뭐 어쩔 거라는 예측하는 거 거의 네. 9할의 확률로 틀리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왜 돈 받고 방송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분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아직까지 10만 원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예,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올라서 아마 더 받으실 것 같은데. 20분에 10만 원 아니에요? 예. 아, 더 주나 요즘?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짜고 비명계가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궁지에 몰렸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그 이슈가 좀 묻혔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올 이슈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그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본인도 유튜브 세계에서 떠드는 얘기 뭐 형수 뭐 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이런 걸 가지고 위협을 설명하셔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왜냐 망상에 휩싸여 있다. 예. 예, 망상이 뭐냐? 이준석이가 나를 해하려고 해. 음. 그러니까 쟤를 되자마자 쫓아내야겠어. 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해서 여당을 쑥대만 만들어 놓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의심이 그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심과 망상. 본인이 체포동의안 상정된 거는 본인이 그에 사용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인 게 1차적인 건데 네.
야 쟤네가 나를 뭐 묶어서 넘기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것만 머릿속에 그득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이런 수사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겠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통치의 방식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망상을 통해서 계엄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고 하는 대선이라 그러면은 망상에 휩싸인 사람을 또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과거에 다 지나간 이재명 대표 옛날에 뭐 막말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에 보여주는 언행. 지금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형수욕설 다 듣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형수욕설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망상 이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예. 딱 봐라 이게 판단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였냐. 자기 내키는 대로 또 망상에 따라 판단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여주는 인식은 그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망상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여야 잠룡들을 중심으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지금 개헌 얘기하면 안 된다, 블랙홀 된다라고 하면서 답을 좀 보류한 상황인데요. 이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게요. 예. 이재명 대표랑 저랑 이유는 다르지만은 네. 지금 개헌 얘기에서 득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게 하면 좋은 거지만은 네. 예를 들어 일반 대중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개헌할까요? 그러면 기껏해야 나오는 게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서도가 갈리는 주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실제 개헌판이 벌어졌다. 더 나은 개헌안이 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더 나은 개헌안이 뭔지를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무슨 보수 인정이 점수 딸 수 있다? 착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지금 60일 남짓 이제 대선이 치러질 텐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 개헌하자 말자 어차피 안 해줄 건데 30일 가까이 시간 허비하고 40일 시간 허비하고 나면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데 낚이면 안 돼요. 예. 예. 낚이면 안 돼요? 개헌 논의를 지금 왜 합니까 갑자기? 어차피 개헌은 다수당이 동의해야 되는 것인데 네. 동의할 이유도 없고 예. 이 주제에서 대단한 개헌안이 나와가지고 어떤 보수 진영의 주자가 치고 나갈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관성으로 이 그 헌정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 분 계신 분들이 관성으로 그래 87년 체제를 끝내고 이제 개헌의 적기가 왔어 개헌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 내각제를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이원 집정부자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대통령제의 어떤 한계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통령제만 한계가 있나요? 그건 엄청난 한계가 많죠. 저는 예. 자본주의 한계도 봅니다. 그런데 네. 이걸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선거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를 그냥 예. 개헌을 해야 된다. 네. 뭐 찬 개헌 세력과 국민의 찬 개헌과 반 개헌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 이걸 고 무슨 표를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그냥 여의도 바닥에서 그들만의 사투리로 신선 노름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예. 제발 이거 급판으로 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헌 논의를 그러니까 이러면 저또 개헌에 대한 찬반이란 건 없어요 지금 국민들 안에서. 저는 개헌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주제의 중심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논의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또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주제를 뭐가 있냐 국민연금 개혁. 예. 아무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왜냐하면은 가서 국민들이 또 정작 국민연금 개혁하자 그러면은 세부안이 뭐가 있지를 잘 모르세요. 네. 더 내고 덜 받기 뭐 이런 것만 대충 아시는데 그리고 이거를 누구께도 낫다는 걸 국민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게 대선 중심에 서면은 이재명 당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의원 어쨌든 대선 입후보 하셨고 지금 당내 경선에 네. 이준석이 대선 기간 내 내세울 좀 대표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그리고 과학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좀 젊은 지도자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지만은 글로벌 환경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나와 있는 다른 주자들 보면은 정작 그런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과 뭐 설전을 벌이고 이럴 예. 수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네. 예. 근데 저는 외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경쟁도 그렇고 지금 AI나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얼마나 이해가 허접한지 예. 지난번에 젠비디아 논란이라고 하는 예. 그런 거 이제 일으키잖아요. 젠비디아라고 하는군요. 네. 예, 젠비디아 논란. 예. 근데 저는 그런 수준에서는 또다시
대한민국이 엄청난 정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덤 보수 진영에 본인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겨본 사람만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17대 총선 때 질 줄 알고 표식해놨더니만은 선방하고 그 다음부터 선거 때마다 이기면서 사실 보수 진영을 다시 끌어올린 거잖아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당을 지휘해가지고 선거 이겨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져본 사람, 네, 이번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예. 거 없습니다. 그냥 해본 사람, 선거 예. 해본 사람, 그렇죠. 예, 네. 이겨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재명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으로 붙어가지고 이겼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이긴 거죠. 그리고 예. 이번에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핸드픽했던 전략공천원 후보를 잡고 있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에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그 계속 무슨 그 배신자 담론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네. 예, 사실 배신자 담론 같은 거요. 예, 제일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가면 최대 배신자가 되겠죠. 예, 그렇게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네. 한 입에 톡 털어 넣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수 진영 입장에서의 보수의 당연하죠. 배신자. 그런 거 착오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뭐 경제 잘할 것 같아 뽑아놨습니까? 뭐 할 거 그냥 이재명 상대하기 괜찮을 것 같아 뽑아놨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사람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상대하려면은 빨리 그런 허접한 어디 유튜브에 주워 섬기는 배신자 네. 담론이나 이런 것들 치우고 예, 정말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이 승부할 수 있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